연구 결과물들이 내년 3월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내년 3월엔 주택가격의 큰 폭의 하락이 있고 정말 내년 3월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오늘 지금 새로운 너무 흥미로운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주말 전이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기사들을 막 쏟아놓고 간 것 같아요. 주말에 사람들이 이제 볼거리를 좀 만들어 놓고 기분 좋게 주말을 기자님들이 쉬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기사는 RBC에서 지금 꾸준하게 미는 거예요. 내년 3월에 지금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RBC에서 연구자들은 다른데 여러 다른 종류의 연구 결과물들이 내년 3월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내년 3월엔 주택가격의 큰 폭의 하락이 있고 정말 내년 3월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없으면 어쩔 거야 진짜.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내년 3월 경기 침체 온다. 여행 서비스 부분 안정, 제조 부분은 위축 예상. RBC는 내년 3월 캐나다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14일 경고했다. 정말 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큰 폭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 등이 경기 침체의 잠재적 지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미 지금 침체가 시작이 됐고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 기사는 토론토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같은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내년 1분기 실업률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엔 자기네들이 6.6%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상 실업률이 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BC가 내년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놓는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오펙의 원유 생산량 감산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이선 젠젠 수석 경제학자는 캐나다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주택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상황에서 연방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어서 아직까지 노동 시장은 안정된 상황이지만 지난 몇 개월간 주민 9만 2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봄에, 내년 3월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쨌든 요즘에 계속 그런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버텨야 된다. 버틸 만한 수단을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 만한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 상처뿐이 영광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면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영상 올렸습니다. 벤조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최유수 기자님이 만드신 기사네요. 캐나다 월 평균 임대료 $2,000 넘었다. 9월 전월비 인상률 15.4%. 임대 수요 상승 여파. 지금 임대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다른 그래프를 좀 볼까요? 같은 기사요. 같은 기사인데 이거 부동산 밴쿠버에도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프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겠죠, 보기가. 밴쿠버 지역 1등 했네요, 또. 와. 토론토 버나비 3등 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밴쿠버 형제들, 밴쿠버 버나비 최고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밴쿠버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토론토 2등 했습니다. 토론토를 이겼어요, 드디어.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온타리오주가 정말 시뻘겋게 물들어 있고 캐나다 우리 BC주에 있는 도시들도 시뻘겋게 물들어 있습니다. 정말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구수는 조금씩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집은 지금 한정적인 상태인 거죠, 지금. 그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당연히 임대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어서 혹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1년 정도는 기다렸다 사고 싶은 생각들, 이런 여러저런 생각들이 모여서 임대 시장을 지금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시장 이렇게 뜨거우면 사실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근데 임대가 여기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임대가 당연히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전세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은 임대가 이렇게 뜨거우면 집값이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밴쿠버 1등, 버나비 3등, 또 좀 볼까요? 빅토리아 6등, 오 좋습니다. 여기 서리 23등, 서리도 대단하네요. 근데 보니까 캘거리가 24등이에요. 캘거리랑 서리랑 비슷하지는 않은데 제가
느낌적으로는 서리가 훨씬 낫는데 등수는 비슷하네요. 근데 캘거리는 작년에 비해서 29%나 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캘거리에 임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올릴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입자한테 사기를 당했고 그걸 수습하느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런트를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코 착한 집주인이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집주인은 다 사악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토론토 집값 폭락 위험 1순위. 국제보고서 급격한 가족 조정 일어날 것. 네, 이게 밴쿠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리 밴쿠버, 우리 토론토 시장은 꼭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캐나다 시장이 부동산이 핫하고 많은 사람들 인식 가운데 부동산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민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주거 환경을, 자기 어떤 베이스를, 홈타운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버리고 왔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그 안정을 취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집이다. 그래서 집에 대한 좀 집착이 좀 강한 도시가 아닌가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까먹었습니다만 그게 그때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집을 사고 싶은 욕망, 집을 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집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캐나다라고 합니다. 네, 어느 나라 요즘은 다 마찬가지긴 해요. 어쨌든 자, 스위스의 다국적 금융회사 UBS 그룹이라는 곳에서 처음 들어봅니다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토론토 다음으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추리히, 독일 메넨, 홍콩, 캐나다 밴쿠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텔아비브, 도쿄, 마이애미 등 이런 전 세계의 유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밴쿠버, 토론토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토론토를 비롯해 집값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나타나고 있죠. 대도시 주변으로는 지금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서 한 40km 떨어진,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으로는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1분기에 캐나다 집값이 정상 수준보다 76%나 부풀려져 있다. 대단하네요. 지금 많이 부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전 3년간 집값이 72%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집값이 이렇게 우리가 되게 우상향을 한다고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 조정기 때 걷다가 팍 올랐다 또 조정을 걷다가 팍 올랐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지난 2, 3년이 그렇게 팍 오른 아주 급격한 상승을 겪은 시기인 거죠.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혹은 또 조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금을 갚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또 운 좋게도 집값이 오르면 우리는 일석삼조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게 되는, 이게 이 자산이 무섭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과 싸울 뿐만 아니라 빚은 줄어들고 모기지는 갚고, 우리 목숨 걸고 모기지를 갚습니다. 딴 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는 거 줄이고 옷 사는 거 줄이고 모든 걸 줄여서라도 모기지는 냅니다. 그게 엄청난 내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네, 여러 번 얘기해서 지금 좀 지겨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네, 벤조선에서 또 만든 기사입니다. 손상호 기자님 만드셨네요. 캐나다의 68% 기후변화는 인간활동 때문에 폭염, 홍수격은 비치 주민 앞으로 더 심해질 것. 자, 여기는 지금 사진은 여기 옛날 아버치폴드인가요? 그래서 대홍수 났을 때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후 변화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나고 있고 홍수, 그리고 산불, 그리고 혹은 지진, 여러 가지 대홍수, 폭염, 폭설 이런 게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만든 비디오 홍수지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좀 홍수에서 좀 안전한 지역, 그리고 해일이나 그런 자연재해에서 좀 안전한 지역에 사는 게 장기 거주를 생각한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또 오늘도 대충 둘러본, 슬쩍 훑어본 기사들이었어요. 좋은 주말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